반갑습니다. 포토타임 먼저 갖고 자리에 앉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장. 먼저 두 분이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정면 한번 와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국노총 화이팅! 한국노총 화이팅! 그럼 먼저 김동명 위원장님의 환영의 대기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지사님 한국노총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 윤은덕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한국노총 출신 이수진 의원님이 함께 해가지고 더 여기 편안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그 3월에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 발언하실 때 근로감독관이 아니고 이제 뭐 노동경찰 또 이제 조직률 30% 실현 또 단체 협약의 구속력 확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많은 그 환영을 그 받은 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그 노동자 정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제가 그 가슴이 뛰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노동 철학이나 노동 정책의 그 변함이 없는 걸로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서민의 그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사회의 그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가 그 심각한 수준이고 그 노동자들 특히 그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그 삶이 그 무너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입장을 저희는 그 또 극복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 기후위기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산업이 그 새롭게 그 전환되고 재편되면서 그 닥쳐올 그 노동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 그 또 우리는 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깊은 그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대선은 그 시대의 그 가장 절박한 상황, 어떤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그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노총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그 굉장히 그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정당과 정치 세력이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그 중에 한 그 정당은 제가 오늘 그 굉장히 그 절제된 그 표현을 쓸 것인데요. 그 정당의 그 뿌리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정당이 그 보여준 그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의 그런 사례를 그 알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당의 주요한 후보들이 그 노동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고 그 공격적이고 이런 것을 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난번 그 대선에서 문재인 그 대통령을 그 명확하게 지지했고 또 총선에서도 그 노동존중 실천단을 만들고 정책 협약 연대를 통해서 그 함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이나 그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도 한국노총이 또 한국노총의 그 많은 조합원들이 왜 그 대선에서 흔쾌하게 그 민주당 후보의 그 지지를 보내지 않는가? 왜 지지를 그 망설이거나 심지어는 그 배신감을 토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선거 전의 약속과 선거 후에 그 약속이 그 실현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이고 또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때하고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그 상황의 어려움을 그 과도하게 그 핑계 삼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지키지 않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지 못한 조금은 이렇게 방관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 신뢰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네, 친노동 이제 뭐 한쪽은 반노동 정권이 정당이고 한쪽은 친노동이라고 하는데 진짜 친노동인지에 대한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친노동이라 하더라도 친노동 반노동이라는 말 속에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후보가 살아온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 또 그 사람의 언행 정책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성향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노동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된 후보에 대해서는 140만 조합원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최선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분을 정말로 확실하게 돕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서로 생색내는 그런 협약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같은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차기 정권의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고 그 대통령과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냐 이런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노동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정권의 정책을 노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견인해 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같이 그런 것들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으로 돌아봤을 때 이재명 지사님 또 후보님도 한국노총이 생각하는 그런 뜻에 굉장히 부합할 수 있는 후보고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총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대선의 정책 요구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통로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깊이 살펴봐 주시고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국노총의 정책이 후보님의 대선 정책으로 그대로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거에 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국노총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연 위원장님, 김동명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1989년에 노동인권 변호 활동을 하겠다고 개업을 한 다음에 조직 사업하던 작업장에 철조망을 담요 덮고 넘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89년, 90년 이럴 때는 이제 조직 활동이 한참 많을 때여서 회사 측이나 정부는 그걸 막고 우리는 이제 조직 활동 지원한다고 이제 주로 밤에 철야 끝난 시간 새벽 2시 넘어서 우리가 사업장에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때 느낌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한때 노동자였고 또 지금 현재는 2 노동자의 아버지고 또 5 노동자의 형제이고 우리 주변이 모두 노동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노동으로 생존 수단을 삼을 그런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노동이 나쁜 게 아니라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역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노동 존중 사회 돼야 되지만 나아가서 노동 중심 사회가 돼야 된다.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도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그게 수입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몫을 사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이 노동의 길이 좀 고통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기 실현 또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길 진짜 바랍니다. 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맹세기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생각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나치게 낮다.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소득 분배를 올리는 게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려서 이제 가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데 그 길이야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죠. 조직률을 올려서 노동자의 힘을 강화해야 되고 당연히 처우 개선도 해야 되고 특히 전 세계에서 최악의 산업재해 사망률 또 산재 발생률 이런 것들을 최소한 평균치 정도라도 좀 낮춰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의 문제, 처우의 문제, 조직력 강화의 문제, 또 최근에 주로 이제 논의되는 단체백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문제, 산별 노련을 강화하는 문제 등 포함해서 어쨌든 노동의 힘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실제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실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가 새로운 정책을 질적으로 저는 새로운 정책을 냈는데 그 정책의 핵심이 사실은 노동의 강화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인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노동 계약을 맺으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평등한데 실제로는 힘이 열세이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나쁜 상황이 되고 그게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단체 행동하면 반란죄, 질서유지 위반죄 이런 걸로 처벌하고 심지어 사형시키고 그랬던 건데 이제 노동자들의 힘을 인정하고 조직을 권장하고 그래서 노동의 몫을 늘리는 바람에 미국이 이제 50년 이상의 초장기 성장과 호황을 누렸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특히 기술혁신 때문에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게 좋은 말로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긴 한데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고 하는 이 장시간 노동도 좀 줄여나가야 일자리가 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제 노동이 생존에 어쩔 수 없는 포구지책 수단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결국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정책 또는 정치에 있어서도 노동 중심적인 정책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에 관계된 정책은 노동의 영역에 종사하던 분들이 하는 게 맞죠. 노동을 마치 감독, 감시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근로 감독관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불법이나 규칙 미준수를 찾아내고 단속하는 경찰이어야 한다. 노동경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 이 산재 사망률이나 또는 현장의 불법 노동들이 결국은 정부의 감독 역할 포기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경찰을 지금 현재 겨우 3,000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대폭 늘려서 최소한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한 규칙들, 산업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은 지켜지도록 하는 게 그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경기도 관을 하면서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망 사고들, 산업재해 사고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 노동 정책도 정치인한테 던져주고 이거 좀 잘해 달라가 아니고 저는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남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스스로 이 정책도 만들고 정책 집행에도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서 스스로 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 정말 이렇게 찔리는 아픈 지적이신데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 진짜 맞는 말이죠. 시작할 때는 온갖 약속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온갖 이유로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상당 정도는 사실 의지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실이 사실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받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작게나마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조직 노동자 비중이 지금 12% 아직 됐나요 안 됐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너무 적죠 사실은. 너무 적고 조직도 강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별 노조 때문에 생긴 그것도 복수 노조들 때문에 지금 교섭력도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들도 좀 국회 차원에 좀 결단도 있어야 될 테고 결국은 그 힘도 결국 노동 현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